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다가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헤매다가 결국 제 선택으로 제 삶을 다시 세워나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극적인 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위로,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배우게 된 사랑의 모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너무 바빴습니다. 말은 줄었고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아침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돕고 저녁엔 아이 숙제를 챙기고 밤이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적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 동네 골프 연습장을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을 치는 소리, 매트에 발이 닿는 느낌,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어 보였고 표정이 조용했습니다. 스윙이 망가진 제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님, 오른팔을 조금만 붙이시면 공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아,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그는 제 옆에서 거리낌 없이 스윙을 보여주었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서 애쓰느라 어깨가 늘 굳어 있었는데 그가 괜찮으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존댓말을 썼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비는 괜찮으셨습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십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며 저에게 묻지 않던 일상, 남편과도 바빠서 깊게 묻지 못하던 안부를 그는 조용히 묻고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골프 연습장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 말라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바빠서 말이 줄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행하다고 하진 못하겠는데 웃을 일이 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서연님께서 방금 웃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좋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투가 생각났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스윙 참 좋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보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두근거림과 함께요. 며칠이 지나 동호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주말 아침 가까운 연습장 회원끼리 가벼운 라운딩을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골프장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운동도 해야지. 그 한마디가 고맙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시렸습니다. 저는 괜히 더 분주하게 집안일을 해치웠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냉장고 속 반찬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라운딩 당일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자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손만 가볍게 휘두르십시오. 스윙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날 제 공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는 홀로 앞서지 않았고 늘 제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공을 찾을 때도 칭찬할 때도 그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좋으십니다. 조금만 더. 괜찮으십니다.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뒤 우리는 클럽하우스 앞에서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님은 참 용기 있으십니다. 이렇게 솔직하신 분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 즈음부터 우리의 문자는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서연님, 비 오는 날엔 어깨를 조금 더 말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젖지 않게 안으로 조금 숨으십시오. 그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모양을 알고 있다는 느낌. 오래 잊고 살았던 온기 같은 것. 하지만 바로 뒤따라오는 건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선 넘지 말자. 감정은 감정으로만 두자. 받아도 주지는 말자. 그런데 어느 날 선은 모르게 흐려졌습니다. 손등이 닿았고 손이 포개졌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님, 저는 지금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참 따뜻합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다림질에 둔 앞치마, 식탁 위 연필 자국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데 제 마음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잘 드셨어요?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나는 선을 지킬 거야.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그 선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다들 웃고 떠드는 사이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님, 제 말에 무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혹시 힘드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힘들면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즐겁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화장을 조금 더 하고 옷장을 열어 오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엄마도 모르겠네. 거울 속 저는 오래된 그림처럼 빛이 바랬다가 갑자기 햇빛이 한 줄기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답장을 썼다가 모두 지우고 짧게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님께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떠난다는 사실 때문인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결국 선을 넘지 않은 채로 그러나 끝까지 흔들렸다는 그 사실 때문인지. 울음이 먹고 나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 앉은 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연님,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할 뿐이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만 당신 앞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는 길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면 더 아플 것 같아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가 나무 그림자가 길게 겹치며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게 내가 감당할 몫이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가 요즘 왜 골프장에 자주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궁금했지. 그런데 묻기가 겁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외로웠어요. 당신도 외로웠죠?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외로웠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하루, 서로의 무서움, 서로의 피로를. 저는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말했습니다. 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 천천히. 어렵겠지만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그 뒤로 저는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라운딩을 가끔 남편과도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지켜보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연습장에서 홀로 스윙을 할 때면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말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저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트 위에 선 제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한동안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흔들렸다고 해서 모두 무너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비어 있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채우지 못할 때는 가족과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남편과의 대화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제 하루를 다시 기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